안녕하세요. 한 2주 만에, 2주 만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주일 정도면 이번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연말 연초는 좀 많이 바쁘고, 뭔가 하는 거 없이 굉장히 바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속도가 좀 더뎌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늦게 찾아왔어요. 아, 모두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바로 이 트윙클 스웨터입니다. 짠! 지금 이렇게 한 팔 떴고요. 요거 남았어요. 사실 이거 이제 소매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다른 것 좀 뜨다가 쉬엄쉬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옷의 주인공인 저희 집 꼬맹이가 엄마 도대체 이거 언제 다 뜰 거야? 라면서 어젯밤에도 나 이거 내일 입고 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직 한 팔을 다 못 떴으니 우리 내일 금요일에 입고 가는 건 어때? 라면서 하루 기한을 늘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머지 한 팔을 얼른 다 뜨고 세탁하고 말리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팔을 뜨면서 이 스웨터를 뜨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난번 영상처럼 뜨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많이 버벅거리고 어색하고 그럴 수 있는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제가 이거 코를 주워야 되거든요. 소매코 뭐 사실 주울 것도 없고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먼저 할게요. 제가 줄을 이 별실 소매 별실 코에 소매코 별실에다가 넣잖아요. 그거를 치아오고 줄에다가 했으면 바늘만 끼워서 하면 됐는데, 그때 치아오고 줄이 뭐 제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저기 막 껴놓고 있었어서 니트프로 줄을 껴놨었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옮겨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소매는 치아오고 4인치랑 2인치 두 개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지난번에 무슨 바늘 세트 사면서 아디의 뭐 줄바늘 정리인가 뭐 이런 게 같이 세트로 같이 딸려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다가 그냥 여분 줄들 종류별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니트프로 진저, 그다음에 이게 니트프라이드의 마인드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가 치아오구. 이게 치아오구는 줄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뭐 라지 사이즈, 스몰 사이즈, 뭐 또 뭐 미니 사이즈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 사이즈별로 그렇게 좀 나누고 길이별로 조금 나눠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그때 그 바늘 세트랑 구매를 하면서 평이 이거 별로 그렇게 유용한지 모르겠다라는 평들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바늘줄 정리하는 걸로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 옮겼으니까
저 원래 이거 소매 뜰 때 그 헤어밴드로 묶어 놓거든요. 근데 헤어밴드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오픈형 전구형 마커 요거 통도 안 들고 와서 이 소매를 뜨면서 여기 있는 소매에 있는 걸 하나씩 빼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은근히 뭐 챙겨야 될 게 많더라고요. 듣다 보면. 뭐부터 얘기를 할까? 원래는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아직 소매 코 완전히 다 죽기 전이니까 여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보통 탑다운으로 레글런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소매 분리 들어가고 나면 소매 분리 하면서 이 겨드랑이 아몰 부분 그 추가코 몇 개 잡아주잖아요. 그거 할 때 보통은 가마코로 잡는데 이 트윙클 스웨터는 케이블 캐스트온 방식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케이블 캐스트온 방식으로 코를 추가를 만들어줘서 원래 가마코는 잡고 나면 약간 너무 이렇게 코가 늘어지고 느슨해지고 좀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이 방식으로 잡으니까 되게 탄탄하게 잡혀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마코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귀찮지 않다면 케이블 캐스톤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 하다 보면 원래 소매는 이 양옆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트윙클 도안에는 이 양옆이 늘어지지 말라고 추가로 해주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줬는데 저는 사실 해줘도 여기가 늘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헐랭손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자꾸 늘어져서 이쪽 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 가마코 하는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추가코 하는 작업을 할 때 여기를 늘어지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해줬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진행을 해봤다가 결국에는 다시 코를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양옆이 늘어져서 그래서 저는 이거 따로 구멍 났다고 안에서 실작업 해준 거 아니거든요. 저는 요거 할 때 그냥 원래 잡아야 되는 코랑 기존에 있던 코 사이에 그 늘어지는 부분에서 그냥 코를 한두 코 더 그냥 주워 올려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쓰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바퀴 이제 돌아오면서 더 주었던 코드를 그냥 바로 줄여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워낙 실 정리하는 거 귀찮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더라고요. 자꾸 마이크에 손을 대게 되네. 그러면 먼저 이 밑에 코를 먼저 주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시작할게요. 이거 못할 것 같아. 저 마커 요즘에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쭈그리 니팅이었나? 거기에서 양말실 세트 이거 사면서 마커 구매한 건데 저 이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줄이 얇잖아요. 그래서 코와 코 사이를 많이 벌어지게 해주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하는 거 좋아해 가지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거 얘기하다 코 다시 빠졌어. 저는 이 트윙클을 뜨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안을 이렇게 좋아하고 정말 많이들 뜨고 한 벌만 뜨는 게 아니고 여러 벌 뜨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그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뜨기 전에는 그냥 무늬 되게 깔끔하고 예쁘다, 귀엽다, 그냥 이게 전부였었는데 막상 뜨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어서 되게 공부하고 막 이러는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뜨개 작품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 어떨 때는 그게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사실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해보지 않고서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맞는 방법이 아니야 라는 걸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던 이 소매코 줄 때 케이블 캐스톤 하는 부분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끔씩 너무 귀찮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의향이 있고 아마 대부분 이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하지만 늘어지지 않게 그 작업을 해주는 거는 어차피 해줘봤자 저는 그렇게 늘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귀찮은 작업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저에게는 겨드랑이 양옆에 벌어지는 그 구멍의 코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코 조금 더 주었다가 나중에 바로 줄여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저에게는 더 맞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실 남는 거, 저처럼 실 정리 나중에 하시는 거 귀찮아 하신 분들이면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요즘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꼬리실 부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코드를 뜰 때 이 실을 계속 그 배색코 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배색실 거는 것 같은 방법으로 계속 걸면서 떠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돗바늘 꿰가지고 코와 어차피 실 정리라는 게 이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코와 코 사이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그냥 뜨면서 미리 해놓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 실풀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실 자체가 그렇게 펠팅이 되는 실은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하기 전에 이 꼬리실과 진행실을 한번 살짝 묶어줘요. 막 세게 묶는 건 아닌데 한번 묶어주고, 그리고 나면 이 꼬리실을 저는 이제 컨티넨탈을 하니까 오른손에 잡고 왼손에 진행실을 건 다음에 이 꼬리실을 어디 갔어? 이 꼬리실을 이 진행실에 한 바퀴 그냥 감아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돼, 떠요. 약간 당겨주고, 그 다음 다시 걸고 꼬리실을 진행실에 한 바퀴 감고 잡고 뜨고, 또 바로 꼬리실을 진행실에 또 한 바퀴 돌리고 진행실로 뜨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이 실이 끄트머리까지 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이 작업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쪽에서 한번 살짝 묶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계속해서 끌고 가니까 그러고 나면 실 풀릴 일이 뭐 없더라고요. 특히나 펠팅이 잘 되는 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속도가 느려요. 실 이어서 다시 하는 부분은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냥 어차피 뜨는 거 하는 김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할 일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짧아지면 사실 더 이상 좀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이 실이, 이 꼬리 실이 지금 원래 여기 걸려 있던 게 여기까지 쭉 이렇게 따라 올라왔어요. 그럼 요 정도까지 냅두고 그냥 이제 두고서 그냥 쭉 뜨면 돼요. 나중에 이 덧꼬다리를 더 잘라주기도 하고, 그냥 이제 이 정도 짧아졌으면 저는 그냥 더 이상 손대지 않고 내비둬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실은 리코 안티필링이라고 이제 보통 네이밍이 돼서 판매가 되는데, 리코 디자인의 에센셜 아크릴릭 안티필링 DK 굵기예요. 컬러는 이렇게 아이보리랑 민트, 한 볼에 100g 그리고 250m고요. 100% 아크릴이고요. 권장하는 바늘이 3mm, 게이지가 21코 28단. 실이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아크릴 실은 사실 그러니까 천연 재료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 꼬맹이가 피부가 워낙 예민해요. 정말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의 까슬거림도 막 못 견뎌 하거든요. 거기다 피부가 좀 하얗고 약한 편이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하면 여기에 빨간 줄이 쭉 생길 정도로, 그러다 보니 그렇게 약간 살짝이라도 까슬거리는 걸 입히면 막 목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가 시뻘개지는 거예요. 막 그게 뭐 발진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피부 자체가 하얗고 약하니까 이제 그렇게 색이 금방 그렇게 올라오는 건데, 남들 보기엔 무슨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이유로 굉장히 부드러운 실만 찾고 있는데, 뭐 이렇게 후기들 보니까 얘가 안티필링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입기 되게 좋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일단 컬러도 예쁘고 그래서 사봤는데, 뜰 때 정말 부드러워요. 되게 콘사로 막 뜨다가 얘 딱 뜨면 실도 너무 부드럽고, 콘사는 막 합사해가지고 쓰고 이러니까 꼬임도 없어서 탄성도 없는데, 막 얘는 탄성도 장난 아니고, 근데 그 덕분에 배색할 때 좀 더 우글우글해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실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아무래도 100g에 250m니까 뭐 길이도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뜨는데, 요게 지금 3볼째 쓰고 있으니까 한 2볼 반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색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볼 아예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요게 이제 쓰고 있는 실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배색은 이제 소매 끝단만 살짝 남은 상태라서 얘는 정말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가, 처음 실을 살 때 화이트가 바탕이고 민트가 배색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아이보리를 한 볼만 사고 민트를 2볼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보리를 다 쓰고 나서, 한 볼을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아이보리를 2볼을 더 구매를 했고, 덕분에 민트가 지금 되게 많이 남아서 저는 아마 이거를 뜨고 나면 이 남은 실들로 제가 소품을 잘 안 뜨기는 하는데 세트로 바라클라바를 하나 떠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바라클라바에 이 트윙클 무늬를 좀 넣어서 세트로 맞춰가지고 입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실 그렇고요. 근데 참 이걸 세탁을 하고 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 이제 아마 폭닥해질 것도 같아요. 그 이유가 굉장히 실에 자잘한 그런 보풀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잘한 기모감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 꼬맹이가 이거마저도 거슬리는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탁을 해보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안에 티셔츠 하나 입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극 예민자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건 그냥 이너로 입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해놨던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 목 고무단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 잡고 목 고무단 뜨고 그 다음에 몸통 뜨고 소매 뜨고 이렇게 한꺼번에 싹 내려가는 탑다운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아이들은 옷에 비해서 체구에 비해서 두상은 큰 편이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 목 늘어남에 대해서 좀 저도 되게 주의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코를 잡을 때 저는 흔들코로 잡았어요. 흔들코로 잡아서 이제 고무단을 내려가는데, 처음에 실을 사실 이 실을 쓴 게 아니고 라라뜨게에서 예전에 구매했었던 보카시 실을 썼었어요. 그런데 콘사를 제가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콘사로 작업을 하면 진짜 좀 굉장히 헐렁하게 나와요. 물론 이제 이걸 세탁을 하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예전에 그 보카시 실로 신랑의 노프릴 스웨터를 떠준 적이 있었는데 목이 정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오프숄더가 됐어. 그래서 코를 중간에 한번 이제 다시 주워가지고 덧떠가지고 약간 그 목고무단이 2단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좀 늘어나서 남자가 입기에는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옷의 무게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점점 너무 심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처음에 그 라라뜨게 보카시 실로 꼬매기 거를 뜨기 시작해서 목 고무단 뜨고 얼추 한 여기까지 떴을 거예요. 얼추 여기까지 떴는데 입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이렇게 훅 늘어나서, 그러니까 신축성이 좋기를 바라는 마음에 흔들코로 해서 떴는데 이제 너무 늘어나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다 풀고 실을 바꿔가지고 뜨면서 최대한 쫀쫀하게, 똑같이 흔들코로 잡기는 했어요. 근데 최대한 쫀쫀하게 떴고, 얘가 탄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콘사에 비해서는 더 쫀쫀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목이 이렇게 이 살짝살짝 올라오는 기모감들 보이시죠? 이런 게 꼬맹이는 너무 가렵대요. 어쨌든 이렇게 흔들코로 잡아서 고무단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배색이 들어가죠. 바늘 사이즈 키워가지고. 배색 들어가기 전에 경사뜨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뒷목 세움을 위해서 경사뜨기가 있고, 그래서 딱 보면 그래도 앞이 살짝 내려가시죠. 이렇게 경사뜨기 있고, 경사뜨기는 도안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독일식 경사뜨기로 했어요. 저는 그게 그나마 제일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하기에. 그래서 앞쪽은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이 부분이 경사뜨기 한 부분. 그렇죠? 많이 티 안 나죠? 강요해. 그리고 이제 무늬 배색이 들어가는데요. 저 배색하면서 되게 감탄했어요. 이 원형이다 보니까 원래는 단 차이가 좀 나게 되잖아요. 보통은 단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단 차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코를 그냥 끌어와 가지고 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 차이를 없애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몸통 배색은 그런 작업이 1도 없어요.
1도 없이 뭐 끌어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차트에 나와 있는 차트도요. 그 도안이 배색 구간이 뭐 엄청 길지 않아요. 이게 몇 코야? 8코. 배색 차트가 8코짜리예요. 되게 조그맣잖아요. 8코에 한 12단 8코에 12단짜리 되게 조그만한 배색 차트거든요. 근데 이 8코짜리를 반복을 하면 끌어올리고 이런 작업이 없어도 아까 이쪽이 뒷목이라고 했잖아요. 단 차이가 없어요. 지금 요게 BOR이거든요. 그러면 대충 여기인데 단 차이 느껴지지 않으시죠? 요 그 산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돼 있는 거. 이게 실을 끌어오거나 이러지 않고 아랫단에 있는 걸 끌어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고 어떡해.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제가 배색이 있는 거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했던 배색은 그냥 무료 도안이나 아니면 제가 그린 거를 일반 민무늬 무한 메리아스 그런 레글런에다가 그냥 내가 알아서 넣어보는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배색 작품을 막 그렇게 떠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초보자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떨어지죠? 그런데 아랫단에 들어가는 배색과 이 소매에 들어가는 배색은 BOR에서 끌어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는 없지? 끌어올림 없이 그냥 뜨면 만들었죠. 그래서 배색할 때 정말 신기했고요. 이렇게 심플하게 정말 작은 배색 차트인데 이 심플하게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귀엽고 깔끔하고 예쁜 배색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색을 뜨면서 정말 다시 뜨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성향상 같은 작업을 계속 하는 거를 잘 못해요. 사실 말도 똑같은 말 반복하고 듣고 막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이거를 반복하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되게 못하는 편이어서 옷을 하나 뜨고 나면 너무 예뻐. 그래서 다시 뜨고 싶다. 내 것도 가지고 싶다. 또는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절대 다시 뜰 엄두는 못 내거든요. 스스로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뜨면서 진짜 얼른 내 거 빨리 뜨고 싶다. 그래서 꼬맹이랑 같이 커플로 입고 싶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떴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 생각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뜨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장에 시작은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제 거를. 하지만 꼭 다시 뜰 거예요. 너무 도안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고 재밌고 근데 예쁘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늘림 얘기예요. 얘는 요크 스웨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늘림이 들어가는데 도안에서는 KFB 늘림을 해요. 한 코에 바늘 넣고 한 코를 뺀 다음에 코를 제거하지 않고 다시 백루프에다가 넣어서 또 하는 그런 KFB 배색을 하는데 저는 원래 KFB 배색 좋아하거든요.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리고 이게 레글런에서 그렇게 KFB 늘림이 들어가면 저는 그게 약간 무늬 같아가지고 그것도 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KFB 늘림을 좋아하는데 얘는 요크잖아요. 근데 이 KFB는 그 두 번째 늘림하는 그 코가 안뜨기처럼 생기잖아요. 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크 스웨터인데
중간중간 그렇게 안 뜨기 마냥 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별로 안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림을 M1L, M1R 두 개를 번갈아 가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앞목의 중심을 앞목과 뒷목의 중심 반을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M1R, 한쪽은 M1L. 그렇게 했더니 아무래도 티가 안 나서 이렇게 늘림한 구간이 많은 티가 안 나서, 아예 안 나지는 않죠. 왜냐면 특히나 얘가 이렇게 탄성이 좀 있어서 뜰 때 되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당겨서 뜨면 이렇게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탄성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오글오글함 같은 거. 근데 이게 늘림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티가 나다 보니까, 늘림한 게 아예 티가 안 날 수는 없으나 KFB를 한 거에 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좀 더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도안과 다른 점은 그렇게 늘림을 M1L, M1R로 바꿔서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땡땡이가 있잖아요. 트윙클, 반짝반짝하는 이 트윙클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배색 차트가 하나, 되게 조그만한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뜨다 보면 그 매번 이 트윙클 무늬가 들어가는, 이 배색이 들어가는 지점이 항상 매 단마다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배색이 들어가지 않는 중간에 있는 다시 뒤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 배색과 배색이 사이에 있는 하얀 부분, 아이보리 부분은 무늬가 없는 구간이잖아요. 이 배색이 시작하는 지점이 매번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배색이 없는 구간에서 늘림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 배색과 아래 배색의 코수가 달라지게 되니까 똑같이 배색이 시작이 되더라도 어느 순간 다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무늬와 무늬 사이로 무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아마 이 두 개였었나? 하여튼 중간에 이 배색이 없는 부분에서 늘림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색 끝나고 바로 늘림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배색이 끝나도 늘림 없이 갔다가 배색 갔다가 그 다음에 늘림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늘림이 없이, 만약에 이 구간에 늘림이 없었다 그러면 이 배색이랑 이 배색은 코수가 같잖아요. 그럼 같이 시작을 하면 제 느낌에는 이 배색이 계속 같은 위치를 하게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림이 없었던 구간에 그 다음에 오는 배색 때는 저는 한 컷씩 밀어서 배색이 들어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이 마지막 배색은 도안처럼 다시 도안이랑 똑같이 배색이 시작하게 돌아와요. 근데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 아래 이 무늬의 배색이 들어갈 때 서로 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거쳤는데, 왜냐면 이제 이 트윙클 배색이 이 배색과 배색 사이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처럼 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 트윙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한 단에 들어가는 개수만 맞으면 되니까 사실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뜰 때야
같은 위치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얘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입을 거 아니에요. 입으면 자연스럽게 몸에 핏이 되면서 늘어나는 구간이 윗단과 아랫단이 달라질 테니까,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질 테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트윙클 무늬 사이에 트윙클이 들어가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바보짓을 한 것 같다. 약간 바보짓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별 의미 없이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떠봤는데 결론은 해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입으면 어차피 늘어날 테니 늘어나면서 무늬들이 알아서 재배치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후기입니다. 그래도 되게 생각은 많아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뜨는 것 같고 대충 뜨는 것 같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고민도 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헐랭손이다 보니까 사실 게이지는 원작 게이지가 코수가 더 적거든요. 물론 제가 이걸 스와치를 낸 거는 아니지만 띠지에 적혀져 있는 게이지에 따르면 얘가 10cm 안에 들어가는 코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사실 사이즈가 더 작게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수도 조금 더 늘려줘야 되고 코수도 좀 이렇게 그런 거 감안해서 사이즈를 정해야 되고 이러는데 전 정말 너무 헐랭손인가 봐요. 아직까지도 이 옷에 이렇게 떠놓고서 제 게이지를 내보지는 않기는 했지만 원작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수만 봐도 그게 확 왔던 게 게이지를 내본 건 아니지만 단을 뜨다 보니까 원작 도안대로 뜨다 보니까 여기 이 소매 분리하는 부분이 진짜 꼬맹이가 입으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떴다가 다시 풀었죠. 다시 풀고 배색이 끝나고 나서 원래는 배색이 끝나고 나서 이 민무늬 메리아스로 몇 단을 더 떠주고 그 다음에 레글런 늘림이 들어가거든요. 요크 늘림을 하다가 마지막에 소매 분리하기 전에 레글런 늘림이 들어가요. 얘는. 근데 저는 도안대로 하니까 이 레글런 늘림까지 하면 진짜 여기까지 오겠는 거예요. 왜냐면 레글런 늘림 들어가기 전까지가 한 요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시 다 풀고 배색 구간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렇게 레글런 늘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많이 줄였죠. 최소 8단을 줄인 거죠. 그렇게 줄였고 이제 이 한 볼로는 그렇게 여기에서부터 소매 분리를 하고 한 요 정도까지 소매 분리 아래에 한 요 정도까지 떴더니 한 볼이 다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떴죠. 아무래도 꼬맹이 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꽤 많이 떴었고 같은 이유로 소매도 그랬어요. 같은 이유로 이쪽 소매 뜰 때 저 진짜 이거 몇 번 풀었지? 2번 풀었지만 그러니까 도안대로 하자면 첫 줄임이 15단째에 첫 줄임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주기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줄임이 쭉 가요. 그렇게 줄임이 다 오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고 고무단이 오는 건데 그렇게 떴더니 저는 여기가 저고리처럼 되는 거예요. 너무 크고 일단 꼬맹이가 조그만해서 팔도 가늘고 막 이러는데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그 상태로 하니까 이 무늬가 오기도 전에 이미 길이가 한 이 정도까지 오게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다시 다 풀었고 뜨던 걸 다시 다 풀었고 저는 조금 빨리 줄임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8단에 한 번씩 줄임이 들어갔고 총 8번이 들어갔고요. 근데 마지막은 아니고 7번째 줄임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또다시 8단을 떴는데 또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풀고 뜨던 거 다시 또 조금 풀고 무늬 직전에 무늬 들어가면서 줄임을 마지막 줄임을 저는 줬었거든요. 무늬 들어가면서 마지막 줄임을 주고 그렇게 무늬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몸통도 단수를 줄였고 팔도 단수를, 소매는 특히나 좀 더 많이 줄였었어요. 그리고 고무단 같은 경우에 고무단이 조금 길어요. 도안에서 말하는 게 뭐 거의 한 6, 7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꼬맹이 거는 사이즈 자체가 작잖아요. 사이즈가 작은데 고무단이 성인들 옷만큼 그렇게 길게 들어가면 좀 이렇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떠주기는 했지만 도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예 완전히 길게 뜨지는 않았어요. 이제 여기가 바디 고무단. 그래도 짧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쵸? 고무단 긴 거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귀찮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 옷의 밸런스상 너무 고무단이 길어버리면 오히려 좀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자르고 마무리를 했어요. 적당히 뜨고 마무리했고, 그거는 소매도 마찬가지고 소매 고무단도 한 6, 7cm 도안에서는. 근데 저는 5cm 정도 되려나? 그렇게 떴답니다. 그리고 저는 마무리를요, 그 도안에서는 로리에 꼬임 뭐였지? 죄송해요. 확인해 볼게요. 로리에 꼬아서 마금하기, 꼬아서 코마금하기, 로리스 트위스티 바인드 오프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네가 아는 이렇게 스트레치가 좋은 방법으로 마금을 하거나 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방법은 저는 또 어쨌든 이름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로리에 꼬아서 코마금 하기, 이 방법을 저는 처음 들어봐서 따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아예 모르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신랑 거 가디건 하나 뜰 때도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서, 근데 그 방법보다는 이제 저는 시작을 흔들코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동글하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고무단, 이렇게 바디 고무단이랑 손 고무단도 마무리를 그렇게 똑같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튜블러 바인드 오프로 했습니다. 요렇게. 저 근데 요거 뜨면서 안 건데요. 저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랑 튜블러 바인드 오프랑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둘 다 돗바늘로 안뜨기 겉뜨기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니까 저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알았어요. 두 개가 사실은 조금은 아주 살짝 다른 거였다는 걸.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요 끝이 도톰하지가 않고 그냥 일반 이런 고무단 얇기에 그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무단을 뜨다가 그냥 바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돗바늘로. 근데 이 튜블러는 튜블러잖아요. 그래서 튜블러 바인드 오프는 그 흔들코 처음 잡았을 때 있잖아요. 흔들코 처음 잡을 때 흔들코 잡고 나면 셋업단이 있잖아요. 그 셋업단이 처음에 겉뜨기는 떠주고 안뜨기는 그냥 걸러주고, 앞면으로 들어가면 겉뜨기는 걸러주고 앞면은 떠주고, 그거를 한 2번 내지는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2번을 반복을 해서 그렇게 셋업단을 만들어줘서 시작하는 게 흔들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윗부분이 그렇게 살짝 도톰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가 약간 이렇게 둥글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튜블러 바인드 오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는 그냥 고무단 뜨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그냥 돗바늘에다 실 꿰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는 거였는데, 튜블러는 마지막 2단이나 내지는 4단을 흔들코 셋업단처럼 똑같이 겉뜨기는 떠주고 안뜨기는 걸러주고, 그 다음 단에선 안뜨기는 떠주고 겉뜨기는 걸러주고, 이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주거나 거기에서 끝내면서
도톰하게 이중으로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게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식은 그 돗바늘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셋업단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그로 인해서 도톰하게 끝나느냐 아니면 그냥 약간 플랫하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 차이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서야 알았답니다. 저는 초짜입니다. 저는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얘도 투벨로 바인드오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요 밑에가 살짝 도톰하게 약간 심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아무래도 조금 튼튼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 투벨로 바인드오프를 하니까요, 뭐랄까, 그러니까 뜨는 게 한 단 뜰 때 코수가 반으로 어쨌든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는 제대로 걸려 있기는 하지만 뜨는 건 반으로 줄어들어서 그런가? 그 뜨는 줄이, 케이블이 짧아져야 되겠더라고요. 같은 줄로 뜨니까 막 완전 막 늘어나가지고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요 소매 뜰 때도 저 여기 고무단 뜰 때 그냥 그 치아오구 2인치 쇼티 2인치 양쪽에다 끼워가지고 그냥 쇼티로 떴어요. 여기까지 무리 없이 떴거든요. 근데 이 튜뷸러 바인드 오프 하려고 셋업단 딱 들어가는데 줄이 13cm로 제일 짧은 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이 안 넘어올 정도로 엄청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뭐 20코짜리다, 이게 만약에 20코다 그러면 진짜 10코짜리 뜨는 기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쇼티로 뜨다가 마지막 저기 바인드 오프 할 때 셋업단 뜨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결국 장갑바늘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떴답니다. 되게 도톰하죠, 그죠? 튜뷸러는 이렇게 도톰하게, 왜냐면 이중이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와요. 이것도 약간 디자인 같이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해야 튼튼할 것 같아서. 그리고 처음에 떴을 때는 이제 장갑바늘로 해야 될 정도로 너무 통이 좁아가지고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괜찮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침에 입혀보니 꼬맹이 손에는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잘은 아니지만 잘 들어갔습니다. 너무 쉴 새 없이 말했나봐요. 진정을 하자. 이제 완성샷이랑 착샷, 그 다음에 완성 사이즈, 무게 이런 거는 오늘 완성하고서 다 이제 해보고 꼬맹이한테도 입혀서 보내고 뭐 이러고 나서 영상 마지막이나 여기 이런 데다가 넣어 놓을게요. 결론은 트윙클 뜨세요, 여러분. 안 뜨신 분이 있으려나 싶긴 한데 너무 유명한 디자인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떴던 거라 약간 내가 막차인가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언제나 새로 시작하신 취미생활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근데 저보다 늦게 시작했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뜨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보다 적게 떠보신 분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디자인이 되게 귀엽고, 지금 특히나 저는 컬러를 이렇게 써서 되게 상큼발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들을 보면 차분한 색으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나이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적지 않으니 차분한 색으로 해볼까 하다가도 왜 그냥 내가 떠서 입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되지 하다가 또 그냥 실파먹기로 남는 실들을 모아가지고 하자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와, 지금 저 1시간 녹음했거든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요거 떴어. 말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렇게
트윙클을 뜨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또는 도안과 바꿨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뜨면서 진짜 그냥 수다를 할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저 사실 수다 영상 조금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거 꼬맹이 거 뜨면서 그냥 꼬맹이 게 아니었나? 하여튼 뜨면서 수다 영상 조금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까지 붙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요거까지 보여드릴까요? 저 지금 소매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은 소매 주면 이 부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구멍 없죠. 사실 이쪽은 제가 살짝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입으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거의 티 안 나죠. 이 방법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코 주울 때 가마코나 이제 그 케이블 캐스톤으로 해서 추가코 해줬던 언더암 암홀 부분에 있는 그 코랑 기존의 소매에 내려왔던 코랑 사이가 벌어지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에서 한 코에서 두 코를 더 잡아 올리고 잡아 올려와서 이제 한 바퀴 돌아와서 뜨는 시점에 그때 그냥 바로 줄여줘 버리는 방식.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안 늘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근데 나중에 실 정리할 때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긴 한데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실 정리를 되게 귀찮아해 가지고 죄송해요. 영상 이렇게 말하면서 찍는 영상 2번째 찍는데 이 2번 찍으면서 제가 귀찮아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앞에 찍었던 영상 중에 그러니까 수다 영상 중에 그 케이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니트 프로 이거 니트 프라이드라고 해야 되겠죠? 니트 프로랑 니트 프라이드랑 사실 같은 회사인데 이제 이쪽 아시아권에서는 니트 프로라고 하는 것 같고 저쪽 미국에서는 니트 프라이드라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은 니트 프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제품이어서 그냥 니트 프라이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니트 프라이드의 마인드풀 케이블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다 영상 찍었던 거 중에 그 케이블이 되게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찍은 게 있었는데 그냥 그 영상은 제가 폐기를 하고 나중에 바늘, 케이블 뭐 이런 걸로 따로 영상을 제대로 찍어 볼까 봐요. 근데 결론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마인드풀 케이블이 와가지고 써보니까 그게 수입을이어서 실걸림이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저는 너무 괜찮았어서 거의 진짜 치아오그 레드 케이블처럼 부드럽기는 엄청 부드럽고 실걸림도 없고 그래서 거의 동급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후에 그 영상을 찍은 후에 고무단 들어갔을 때였어요. 고무단을 들어갔는데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컨티넨탈로 뜨지만 고무단을 뜰 때 또는 안뜨기 평면 뜨기를 하느라 겉뜨기를 하고 이제 안뜨기 파트에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저 그때는 플리킹으로 뜨거든요. 왜냐하면 장력 문제 때문에 안뜨기 할 때 너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무단을 뜰 때 그 마인드풀 케이블을 끼워가지고 고무단을 뜨는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무단 뜰 때 플리킹으로 뜨면서 엄청 그러니까 최대한 제 기준 진짜 엄청 쫀쫀하게 해서 떠요.
근데 그렇게 떴더니, 그렇게 뜨니까 실걸림이 있더라고요. 그 회전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연결 부분에서는 걸림이 없어요. 연결 부분에선 걸림이 없는데 그 줄이 회전하는 부분, 바늘이 회전하는 그 부분에서 역시나 실걸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야 고무단 뜰 때만 마인드풀 케이블을 피하면 되지만 그냥 쫀손이신 분들 있잖아요. 애초에 되게 쫀쫀하게 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00% 뜨다가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실걸림은 뜨면서 정말 되게 불편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진적 케이블 쓸 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헐랭손인 거죠. 심지어 고무단 뜰 때도 진적 케이블은 저는 괜찮아요. 근데 마인드풀 케이블은 그거는 수입을 그 회전하는 부분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마인드풀 케이블이 수입을 아닌 것도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마인드풀 케이블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얘기는, 나 케이블 있잖아 지금. 치아오구, 레드줄, 흔히 버터줄로 불리는 거, 진짜 펴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 한번 쓰니까 정말 진적 케이블 왜 이래 막 이런 생각 정말 들더라고요. 진적 케이블 말 나온 김에 너무 긴 거 말고 이 정도 길이. 용 스프링.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똘똘 말려있던 거였는데, 얘는 이렇게 풀어지고 치아오구 레드 케이블이 이렇게 풀어지고 얘는 진적 케이블을 이렇죠. 다음 이제 말하고자 했던 마인드 케이블. 마인드도 너무 길면 그렇지. 근데 적당히 짧은 건 없나. 마인드풀 같은 경우엔 얘도 스프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이렇게 그냥 잡아당겨서 펴주면 펴져요. 이거 지금 좀 많이 긴 거라서 이러는데 설명이 안 되네. 근데 물론 치아오그의 레드 케이블은 이거보다 길이가 더 길어져도 이렇게 잘 풀리지만, 마인드풀 케이블은 이거보단 그러니까 조금 더 세긴 하네요. 근데 얘랑 같은 한 80cm 정도 되는 줄은 정말 잘 펴져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긴 하지만 뜰 때는 사실 그렇게 불편한 거 잘 못 느끼고 뜰 정도로 한 이 정도 풀려요. 아까 말했던 진적 얘는 그냥 이렇게 이래 풀리지 않아. 절대 풀리지 않아. 그죠? 얘는 풀리지 않아요. 밑에 걸려 있어도 안 풀린데 얘는 풀려요. 그래서 결론은 마인드풀 케이블의 부드럽기는 버터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되게 자기 주장이 그렇게 세지 않다. 그래서 뜰 때 편물을 뜰 때 이렇게 긴 거를 끼워도 불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얘는 수이불이라 얘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늘 연결 부위인데 여긴 걸리지 않아요. 여기 이 돌아가는 이 부분이 걸려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정말 이 마인드풀 케이블이 수이불이 아닌 진저처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찾아볼까요? 근데 다 수이불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저는 실걸림 없었어요. 그 진저 케이블 실걸림 있으시다는 분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없었어서
진저는 약간 그냥 줄이 너무 자기 주장이 세구나. 근데 그것도요, 저는 버터줄을 쓰고 나니까, 치아오구 줄을 쓰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였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냥 저는 딱히 불편한 점을 모르고 살긴 했었어요. 하지만 써보니 치아오구 레드줄이 최고다.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바늘은 저는 진저가 되게 좋아가지고, 치아오구는 반부가 확실히 가볍고 물러요. 약간 뜰 때 약간 걱정된다 그래야 되나? 나 이거 부러뜨려 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진저는 진짜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무 바늘 치고는 코팅이 돼 있어서 부드럽잖아요, 또. 근데 이게 막 스틸처럼 미끄럽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진저의 마인드풀 케이블의 유연성 전도는 저는 거의 치아오구 반부와 레드줄 조합만큼 마음에 드는데, 스위블이라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 취향이잖아요. 스틸보다는 나무를 더 선호합니다. 스틸 바늘이 조금 더 너무 미끄럽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코가 빠지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오히려 손에 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1차는 그거, 2차는 소리. 스틸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제 취향이 너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따뜻한 느낌도 주고, 뜰 때 따뜻한 느낌도 주고, 그런 약간의 서걱거림이 있더라도, 서걱이 아니고 사각거림이 있더라도 원목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나무를 더 선호하고. 그래서 치아오구 레드줄이 너무 좋지만, 스틸은 요거 쇼티들만 있고, 4인치는 반부로 쓰고 있답니다. 근데 소매는 통이 좁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이거 아까 말했나? 모르겠지? 4인치 반부 바늘에 2인치 쇼티, 블루 쇼티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까 했던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다가 줄임 구간이 다 끝나잖아요. 줄임 구간이 다 끝나면 이렇게 4인치, 2인치로 쓰는 것도 살짝 버거워요. 그래서 줄은 20cm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4인치 반부를 3인치 쇼티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양쪽 다 이제 스틸이잖아요. 그 배색 구간 뜨면서 그 챙챙거리는 소리 때문에 최대한 안 부딪히게 떠도요. 어쨌든 바늘끼리 이렇게 쓱쓱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그 바늘끼리 그 스치는 그 느낌과 소리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소매를 뜰 때 4인치, 2인치 조합의 20cm 케이블 쓰다가 줄임이 다 끝나고 나면 3인치, 2인치 조합의 20cm 케이블 그대로 붙여서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무단 들어갈 때는 코수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2인치, 2인치에 13cm 케이블로 바꿔서 씁니다. 그게 짠! 고무단 때는. 근데 요걸로 잘 뜨다가 마지막에 투블러 바인드 오프 때문에 셋업 때 딱 들어가는 순간 요걸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장갑 바늘로 바꿔서 씁니다.
괜히 투블로로 했나봐요. 그냥 이탈리안으로 할 걸. 바디를 투블로로 했었어서 그냥 똑같이 손목도 투블로 들어간 거였는데 장갑반을 쓰면서 후회했어요. 그냥 이탈리안으로 할 걸. 이탈리아는 고무단 하고 바로 돗바늘로 하면 되니까. 생각을 못했어요. 아직 초보입니다. 시행착오가 많은 초보입니다. 영상 진짜 길어져서 이거 편집을 중간중간 다 하고 드러내고 막 이래도 길겠네요. 뜨게 하시면서 듣고 계시죠? 주절주절. 사실 요 한동안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었어요. 지금도 아니라고 말 못하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 진행 중인데 그렇게 마음이 시끄러울 때 그냥 이렇게 한 코 한 코 엮어가면서 생각을 하고 마음도 정리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너무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건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아무 소설들 그냥 읽고 정신없이 읽어요. 무슨 뭔가를 감흥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막 계속 그냥. 근데 그거는 생각을 아예 하기 싫을 때 어쨌든 책을 읽어야 되니까 생각을 할 여유는 없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생각이 많은데 오롯이 그거에만 빠져가지고 멍 때리고 있는 건 싫고 이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저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RPG 게임. 캐릭터 키우는 거 있잖아요. 레벨업 하는 거.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퀘스트 받아가지고 퀘스트 진행하고 그런 RPG 게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처였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이럴 때. 그럴 때 진짜 막 밤새 게임하고 게임방에서 안 나오고. 근데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뜨게 하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을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책을 보면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들, 해결을 봐야 하는 것들, 그런 건 생각을 해야 하니까 마음도 가다듬어야 되니까 그런 시간에 뜨개가 되게 좋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손만 움직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코 한 코 엮어가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게임하던 때랑은 다르게 물론 게임도 캐릭터 레벨을 올리는 거니까 그게 뭐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러고 보니 그때도 게임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렇게 뭔가 소소하게나마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는 게 있었나 보네요. 나 그래서 게임했었나? 그리고 지금은 뜨개를 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복잡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 진짜 한때 술 엄청 많이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술 먹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흑역산 정말 셀 수도 없고요. 그렇게 친구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면서 술 마시고, 근데 참 그러고 나면 다음날 숙취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 숙취도 그냥 일종의 경험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니 하면서 버텼지만 이제 그럴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육퇴하고 맥주 한 잔 마시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었는데 체력이 진짜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맥주 한 캔을 먹는 것도 약간 버거울 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엔 술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뭔가 더 분출구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밖에 나가서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누군가한테 나의 답답함을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순간에는 속 시원하고 좀 살 것 같고 해서 좋지만 들어주는 사람을 생각하면 미안한 거죠. 가끔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근데 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장기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기빨리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싫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안 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답답함을 이렇게 뜨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근데 또 뜨개를 하면 이렇게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생각해봐요. 제가 이런 걸 만들 걸 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요. 저 뜨개 한다고 하면 네가? 네가 앉아서 뜨개를 한다고 엄청 놀래거든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많은 것과는 별개로 성취감을 줘서 조금은 더 저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자존감도 올려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일기를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엔 블로그나 뭐 SNS 같은 데서 끼적끼적 많이 거렸고 근데 그 심리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의 정말 깊은 속 얘기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대놓고 알리기는 싫어. 이거 너무 웃긴가?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뭐 인스타도 하고 다 계정 다 갖고 있어요. 다 계정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대놓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대놓고 징징거리고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나 혼자만의 일기를 쓰자니 근데 나 이렇게 좀 아프고 힘든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되게 모순적인데.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공간을 하나 파서 그냥 전체 공개로 특정 지어지지 않게 쓰는 거예요. 속마음을 막. 근데 검색도 허용하지 않았어. 아무도 찾아올 수 없잖아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어. 근데 전체 공개로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왠지 모르게 뭔가 허공에다 얘기한 게 아니고 뭔가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조회수는 당연히 0이죠. 뭔가 그런 모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얘기가 이렇게 흘러왔지? 갑자기 무거워졌네요? 아닌데. 네, 생각이 많았고 아직도 생각이 많기는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저를 갉아먹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고민들과 걱정들이 나를 갉아먹을 때, 그때가 정말 너무 힘든 건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이상 너덜너덜하게 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지는 못했어도 더 이상 나를 깎아먹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영상이 좀 늦어지게 된 게 좀 그런 게 약간 저를 스스로 이렇게 갉아먹는 시간이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더 이상 그 문제로 저를 들볶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견디시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저 지금 줄임 들어갈 단위 슬슬 왔는데 얘기하다가 잠깐 셀게요. 큰일 날 뻔했어. 이번에 줄여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그때도 지난번 영상에서 그랬지만 저 이거 뜨면서 말하는 거는 정말 잘 못할 것 같네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또 1시간 반을 내리 떠들었더니 목도 좀 아프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올라가서 저는 이 남은 한 팔을 완성을 해서 옷을 완성을 한 다음에 완성샷, 그다음에 그러면서 사이즈, 착샷, 세탁 전후 비교 이런 거 한번 해서 이 영상의 뒤편에 붙여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겁고 폭닥한 뜨개 되세요. 안녕.